네, 팔자주름은 보통 노화로 인해서 생긴다고 보고 있고요. 그거와 더불어 개인적인 식습관, 또 수면 습관, 그리고 얼굴 살형에 따라서 팔자주름이 강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윤성환입니다. 오늘은 팔자주름을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저희 보내드렸던 영상 중에 네. 볼을 부풀리는 영상이 있었잖아요. 네. 볼 부풀리면서 이제 양옆볼이 스트레칭하는. 예. 네. 뭐 연예인분 영상 보면은 네. 속으로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그 근육 마사지를 하시더라고요. 예. 이런 것들도 다 지금 효과가 있는 건가요? 예, 아무래도 그 부분도 또 나름 놀라웠는데요. 그쪽에는 입 주변에 여러 가지 근육들이 분포하는 위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근육을 마사지하면 올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그 다음에 뭐 마사지를 받는다고 하면 일시적으로 개선이 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운동이나 마사지는 효과라기보다는 일시적인 개선이고요. 그래서 당장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된다던가 아니면은 뭐 개선된 모습을 보여서 뭐 촬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경우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장기적인 효과를 논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일시적인 효과고 장기적으로는 조금 부족하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팔자주름이 생기는 원인이 뭐가 있을까요? 네, 팔자주름은 보통 노화로 인해서 생긴다고 보고 있고요. 그거와 더불어 개인적인 식습관, 또 수면 습관, 그리고 얼굴 살형에 따라서 팔자주름이 강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부 해부학적으로 피부층은 피부 밑에 있는 지방층, 그리고 그 지방층을 받치고 있는 섬유근막층, 그리고 섬유근막층 아래에 있는 얼굴의 윤곽을 지탱하는 깊은 지방층, 그리고 그 아래는 뼈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팔자주름은 그 표면에 있는 그 지방층이 처지면서 적체되면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지방층은 적체되는 부위와 빠지는 부위가 있는데요. 팔자주름 밑처럼 표면에 있는 지방층은 적체되는 반면에 윤곽을 받치고 있는 깊은 지방층은 빠져서 팔자주름을 강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팔자주름 부위를 산기슭의 농지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식물이 자라나야 되는 부위가 있는데 그 아래층이 주저앉아서 깊어지고 그 다음에 산기슭에서는 흙이 흐물흐물해져서 내려오는 양상이 팔자주름이 강화되는 양상과 유사하기 때문인데요. 진료실에서 간혹 팔자주름을 보톡스로 치료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을 접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 저는 보톡스는 표정주름에 의한 주름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팔자주름은 생기는 원인이 달라서 보톡스로는 어렵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거의 대부분 노화랑 관련이 있는 거네요. 네, 팔자주름은 대부분 노화랑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이들도 보면 팔자주름이 있기는 합니다. 웃을 때나 얼굴을 찡그릴 때나 코에서 입 옆까지 생기는 주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팔자주름입니다. 말 그대로 팔자 부위에 생기는 주름인데요. 피부의 탄력이 유지되고 지방층이 꺼지지 않고 지방층이 내려오지 않아서 일시적으로 생겼다 없어지는 주름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될 뿐입니다. 팔자주름 유형은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팔자주름의 유형은 너무 다양해서 뭐라고 단정지어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보는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랑만 깊은 경우, 두 번째는 팔자 위쪽에 지방층이 주저앉는 경우, 세 번째는 볼 쪽 피부 전체가 주저앉으면서 코에서부터 입 옆, 그리고 턱선까지 고랑이 길게 늘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자가 진단으로 제가 이걸 치료를 받을 정도인지 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보통 코에서 입 옆까지 내려오는 주름을 팔자주름이라고 합니다. 만약 내가 무표정한데도 그쪽에 피부에 골이 생겨 있다. 그러면은 피부의 탄력이 떨어져서 지금 팔자주름이 조금 생기려고 하는구나 정도로 판단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나이가 들면서 노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방층이 내려오면서 팔자주름이 고랑이 깊어진다면 섬유근막층이 지방층을 잘 받치지 못하고 지방층이 증가해서 팔자주름이 조금 더 심해졌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조금 더 나이가 들어서 아예 피부층 자체가 주저앉으면서 팔자주름이 푹 파이고
지방층은 많이 처진 것처럼 보인다면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들었고 심부 지방층까지 꺼져서 팔자주름이 깊어졌구나 라고 판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단계는 혹시 어느 부분일까요? 예, 매 단계마다 개선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은 있습니다. 피부 탄력이 떨어졌을 때는 스킨 보톡스, 스킨 부스터, 그리고 여러 가지 요즘 콜라겐 재생 주사들을 통해서 피부 탄력을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무근막층의 탄력이 떨어진 경우는 요즘 많이 알려진 리프팅 시술을 받아야 되는데요. 리프팅 기기를 통해서 서무근막층에 열자극을 전달하고 그 열자극이 서무근막층을 다시 오그라뜨려서 지방층을 받치는 역할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돌려놓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방층 자체가 주저앉아 가지고 꺼진 상태에서는 다른 시술보다도 필러 시술이 필요합니다. 그 지역을 다시 받쳐줘야 되기 때문인 거죠. 거기는 아예 그냥 지방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 필러로 대체를 한다는. 예, 맞습니다. 심부 지방층이 꺼진 부분에는 필러를 주입을 해서 받쳐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시술이나 리프팅들이 효과가 좀 즉각적으로 바로 있는 그럴까요? 그것도 시술에 나타나는 효과들이 다를 텐데요. 예를 들어서 스킨 보톡스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 후부터 효과가 나타난다. 그리고 콜라겐 재생 주입술 같은 경우도 2주에서 한 달 정도 걸린다 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가장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필러 시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원장님이 혹시 추천하시는 시술이 따로 또 있을까요? 사실 팔자주름은 여러 가지 원인을 통해서 형성된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시술들을 복합적으로 시술을 하여 결과를 드리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하기보다는 사실은 여러 가지를 좀 해야 되는 경우가 좀 많은 거네요. 예, 팔자주름이 아까 말씀드린 해부학 층대로 위층부터 깊은 층까지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생기다 보니까 그 층 자체 하나하나를 자극을 주고 개선시킬 수 있는 치료 방법들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원장님, 그러면 네. 이런 팔자주름이 안 생기도록 예방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팔자주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방하려면 여러 가지 알려진 항노화 방법들을 적용해야 된다고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그럼 늙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늙는 거를 조금이라도 지연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자외선 조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하는 것이 피부 노화를 막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도 차단을 해주시면 좋은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흡연, 음주, 그 외에 여러 가지 화학약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그 화장품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제품들에서도 유해 성분들을 잘 파악해서 조심해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볼을 부풀리는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네. 원장님이 혹시 생각하시는 좀 좋은 의도 있을까요? 팔자주름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벽 부분이 처지는 것과 연관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근육이 탄탄해지면서 받치는 힘이 올라간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굴에 적용을 해서 얼굴 근육 운동법을 제안하는 전문가분들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웃는 연습을 하게 되면 이 양쪽 입꼬리가 올라가면서 얼굴 위쪽으로 입술을 끌어당기는 근육들이 긴장을 하게 되면서 운동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웃지는 않더라도 입 모양이라도 웃는 모습을 자주 하게 되면 얼굴이 점점 웃는 형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근육이 탄탄해지고 근육의 부피감이 늘어나서 얼굴에 꺼진 부분을 지탱할 수도 있고 또 처진 부분을 끌어올릴 수도 있다는 게 얼굴 운동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얼굴은 다양한 표정 짓는 연습이라든지 좀 다양하게 좀 얼굴 근육이 많이 쓰이는 걸 해야겠네요. 아에이오를 통해서 입을 풀어주는 것도 좋고요. 입을 부풀렸다 내렸다 하는 것도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장기적으로 처음에 할 때는 입술이 떨린다던가 볼이 떨린다던가 해서 불편해서 하다 마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계속 하다 보면 그게 어느 순간 편안하게 다가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럼 어느 정도 운동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팔자주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팔자주름은 노화의 여러 가지 원인들에 작용한 결과물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앞에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지금 현재 팔자주름의 상태가 어떤 정도인지 평가를 해보시고 적절한 때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현재 상태를 조금 개선하거나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피부과 전문의 윤성환이었습니다.